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시사, 현안을 과학의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권민서 감사해. 과학 깔깔깔. 카이스트 출신 권민서 과학 강사가 시사 현안 안에 감춰진 이야기를 재미있는 과학 상식으로 풀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5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출발했습니다. 진주어머니 나머지 다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서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무늬만 어학원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무늬만 어학원.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일부 사립유치원이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반대하면서 폐원 후 이제 놀이학교나 영어 유치원으로 업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교육당국은 폐원 후 그 영어 유치원이나 놀이학교 등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기존 감사 결과 시정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한 뒤에 폐원을 승인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들의 본색이 드러난 것일까요? 네. 뭐 교육자라고 말만 하면 교육자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겠다. 이런 속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물론 교육을 통한 영리 추구 사업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은 그동안 정부 지원금 받으면서 자신들의 그 희생을 강요했던 모습을 비춰봤을 때는 좀 왠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영어 유치원이나 놀이학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영어 유치원? 뭐 저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사립 유치원에서 홍보하는 영어 유치원이나 놀이학교는요. 예. 법적 교육기관이 아닌 사설 학원인데 관련법에 따르면 학원은 무슨 연구소, 무슨 교실, 무슨 학교 등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하. 그 연구소니 학교니 뭐 교실이니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 무슨 공공기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관련법에서는 이를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뒤에 무슨 학원, 무슨 교습소 이렇게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어허.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간판으로 보는 그리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영어 유치원 자체가 이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래서 간판으로는 영어 유치원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건 행정처분 예. 대상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유아 대상 그 영어 학원들 지금 말씀드린 아니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가 공공연하게 이 말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역시 그 이 영어 유치라는 용어를 좀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측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영어 유치원은 없습니다. 그 유아 대상 어학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아무튼 그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이 유아 대상 어학원으로 업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의 수강료가 또 만만치 않죠. 예. 그 대전 지역 유아 대상 어학원들의 수강료는 보통 월 90만 원에서 많게는 120만 원 선이라고 하니까요. 참고로 그 2018년도 우리나라 중위 소득 1인 가구 한 달 최저생활비가 167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 최저시급 노동자 월 소득은 15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월 90만 원에서 120만 원. 이거 뭐 보통 부담이 되는 액수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습니까? 영어 유치원이라고 쓰면 좀 안 되죠? 네. 예. 유아 대상 어학원입니다. 유아 대상 어학원. 네, 그렇습니다. 그 학원들의 수강료는요, 그 각 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대전의 경우는 유아 및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학원의 경우는 1분당 19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월 수강료가 100만 원이라면은 유아들의 수업 시간이 보통 30분 단위로 한 교시를 정하니까 하루 7교시 그 영어 수업을 운영해야 된다는 셈인 거죠. 그런데 이게 유아들에게 과연 정말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절대 시간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러움이 있습니다. 예. 유아 영어 교육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뭐 전문가들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네네. 예,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실효성이 있다라는 분도 있고 실효성이 없다라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영어 유아 대상 어학원 이런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유아들의 그 정신적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실제로 예. 정신과 치료를 받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고요. 근데 이 하루 7시간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매일 영어, 그러니까 7교시입니다. 7교시. 네. 영어로 수업을 계속 받아야 된다, 매일. 예. 이거는 그 성인이나 영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수치인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그 지도 점검을 나가보면은 일단 학생 명부하고 그다음에 출석부를 대조해 봐서 실제 징수 수강료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꼭 출석부와 실제 수업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만은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 공공연하게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 사양부터 이런 그 고액의 수강료 징수까지 보다 좀 현실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영어에 집착하는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네, 일타 쌍피로 정해봤습니다. 이거 파토 용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어원에 등재된 표준어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했고요. 예. 그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가 깜깜이 운영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전의 한 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는 올해로 그 18번째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단체는 올해 대전시로부터 2천만 원 그리고 영진이로부터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영화제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극장 상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특히 영진으로부터 지원받은 1,000만 원은 상영관 상영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져 있다는 거거든요. 참고로 영진이는 상영관 상영이 아닌 그런 100% 온라인 상영 영화제에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 상영관에서 그러니까 상영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영을 안 했다면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관 단체는 지난 3년간 극장에서는 상영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이렇게 온라인에서만 출품작을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영화계 관계자는 상영관 상영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영화제가 아니라 공모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주관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성모 씨는요. PCI라는 국제영화제도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엔 이 PCI 영화제와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 개막식을 함께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진으로부터는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 개막식 준비와 홍보, 인쇄, 배너 제작 이런 등의 명목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았고 지원 대상이 아닌 PCI 국제영화제의 개막식을 이달 28일에 함께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영진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개막식과 시상식을 여는 것으로 보고했지만은 이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다가는 계획서에서 이제 개막식을 뺀 그런 일정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원금이면 역시 이 부분도 이제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세금이 쓰이는 것인데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이렇게 자격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뭔가 문제점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사람들에서 엉뚱하게 쓰인다면은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모 대표는 대전의 영화 발전을 위해 자비를 부담해서 18년 동안 청소년 영화제를 이끌어왔다면서 절대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예. 구체적인 해명은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좀 권위 있는 영화제 같죠? 이 주관단체가 그런데 대전에 있다는 거를 아는 시민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주관단체 대표가 말했듯이 18년 동안 고생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결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